전참시에서 박진영 씨 하루 루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소주잔으로 원샷 하시던데 이런 루틴을 20년 동안 유지하고 계신다네요. 건강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것 같긴 한데 박진영 씨 몸을 보니 체지방률이 엄청 낮아 보여서 좀 찾아봤어요. 체지방률이 무려 9%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5일 동안 박진영 씨 루틴을 따라해보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1일차입니다. 박진영 씨 아침 식단을 똑같이 따라해보려고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모든 메뉴를 유기농으로 고르신다고 해서 저도 유기농으로 골라봤습니다. 전부는 무리고 딱 한 가지, 식단 중에 꿀에 절인 마늘과 무는 하루 정도 꿀에 절여야 된다고 해서 마늘과 무를 얇게 썰어 꿀에 절여 주었습니다. 한 입 먹어볼까 했지만 마늘에 매운 향이 남아있어 2일차에 먹어보자 하며 식탁에서 재워주었습니다. 재우는 동안 뭘 따라해볼까 하다가 박진영 씨 집에 농구 코트까지 만들 정도로 농구를 정말 즐겨 하신다길래 저도 농구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오락실 가서 꼭 하는 게임이 바로 농구 게임인데 오랜만에 밖에서 바깥바람 맞으며 농구를 하니 다이어트를 떠나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3점 슛 들어갔을 때 터지는 도파민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놀이를 즐겨 한다던데 도파민 때문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도파민을 팡팡 터뜨리다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려는데 문득 박진영 씨가 아침마다 마신다는 올리브유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맛 한번 볼까 해서 한 잔 마셔봤습니다. 굉장히 느끼하거나 기름질 것 같아서 긴장하며 마셨는데 목에서 그냥 쑥 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마신다고 부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 올리브유가 소주잔 한 잔 가득 기준으로 300칼로리가 넘는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올리브유를 소주잔으로 2잔씩 마시는지 내일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2일차입니다. 2일차는 박진영 씨 아침 식단과 똑같이 식단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너무 정신없어서 저녁에 준비했고요. 박진영 씨 식단과 똑같이 꿀에 절인 마늘과 무, 그릭 요거트, 견과류, 당근 주스, 올리브유 한 잔, 바나나 반 개, 제철 과일 2종, 닭가슴살 100g을 준비했습니다. 박진영 씨 식단에는 닭가슴살이 없지만 저는 이 식단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닭가슴살 100g을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는 서로 다른 종류의 올리브유 2잔부터 원샷하고 시작하시던데 저는 집에 올리브유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잔만 준비했습니다. 같은 걸로 2잔 마시려고 했더니 재미나이가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박진영 씨는 20년 넘게 이 식단을 해와서 위장이 적응되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마셔보기도 하고 더군다나 2잔씩이나 원샷을 때리면 복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주잔 한 잔 가득 채우면 300칼로리가 넘기 때문에 2잔을 마시게 되면 600칼로리 넘게 섭취하는 거라 다이어트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대체 이 올리브유를 왜 2잔씩이나 마시는 거지? 하고 알아보니 박진영 씨는 춤, 운동 등으로 일반인들보다 하루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깨끗한 고칼로리 지방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올리브유로 2잔을 마시는 이유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섭취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식단은 먹는 순서까지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저도 한번 박진영 씨 순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올리브유를 원샷 해주고 꿀에 절인 마늘과 무를 먹어줍니다. 맵다. 아무래도 하루 절인 거로는 매운맛이 안 빠지나 봅니다. 그리고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닭가슴살을 맛있게 씹어먹고 당근 주스를 마셔준 후 후식으로 바나나 반 개와 제철 과일을 먹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올리브유가 위장을 코팅해주면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꿀에 절인 마늘과 무가 위장의 소화 엔진을 부드럽게 가동해주며 그릭 요거트와 견과류, 닭가슴살이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먼저 채워 위 배출 속도를 늦춰준다고 하네요. 이어서 당근 주스를 마시면 앞서 먹은 지방 덕분에 베타카로틴 체내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마지막으로 바나나와 제철 과일을 먹어줘야 혈당 상승 없이 천연 탄수화물과 에너지를 깔끔하게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서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첫 끼마다 이렇게 차려 먹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내일부터는 저한테 딱 필요한 것들만 챙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고 맛있는 제철 과일은 딸아이에게 양보할게요. 3일차입니다. 3일차부터는 제 루틴에 박진영 씨 루틴을 좀 조합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는 새벽 3시쯤 일어나서 이 음료를 먼저 마시는데요. 제 영상에서 몇 번 소개시켜드린 거라 간단하게 마시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올리브유 한 잔, 그릭 요거트, 당근 주스를 아침 식사로 먹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공복 혈당 잡고 위장 코팅에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까지 극대화하는 완벽한 아침 루틴이 완성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박진영 씨와 여러 유명한 연예인들이 극찬하는 아이템 중 하나, 발가락 양말을 신고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배송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늘 발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발가락 양말이 이 피로감을 없애주는 버프 아이템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 양말을 오늘부터 5일차까지 신어보고 과연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드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틈틈이 박진영 씨가 매일 한다는 얼굴 스트레칭도 해주었습니다. 4일차입니다. 오늘은 발가락 양말을 신고 가볍게 등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주 6일 헬스장을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맨날 피곤하기만 하고 골격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 4일에서 5일 헬스장에 나가고 2, 3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가볍게 유산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양말을 신고 등산했을 때랑 발가락 양말을 신고 등산했을 때랑 피로감이 확 다를지 한번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발가락 양말을 이틀째 신어보고 있는데요. 신발을 벗고 있을 때는 확실히 발가락에 통풍이 잘 돼서 좋았는데 신발을 신어버리면 일반 양말 신었을 때랑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발가락 양말로 효과를 보려면 실내에서 양말만 신고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았고 야외에서는 발가락 양말보다는 발가락 신발을 신었을 때 효과를 좀 더 느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에 발가락 신발을 신어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리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올리브 오일 마신 지 4일 차인데요. 대박 사건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땀 냄새로 수십 년간 고생했거든요. 바디워시도 수십 가지 써보고 빨래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데오드란트, 향수 등등 땀 냄새 잡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악취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 단계였는데 올리브오일 4일째 마시니까 악취가 싹 사라졌네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땀 냄새 악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올리브오일 꾸준히 드셔보세요. 진짜 강추입니다. 조금은 나네. 5일차입니다. 5일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빠르게 제 루틴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치트 음료와 첫 식사를 먹었고요. 새벽 업무가 끝나고 집에 잠시 들려서 우유에 단백질 보충제 한 잔 마신 후 오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업무가 끝나고 집에서 점심 식사로 아몬드 5알, 꿀에 절인 마늘가무, 포켓 샐러드, 닭가슴살 100g, 그리고 바나나 반 개를 먹어주었고요. 운동 전에 비트즙 한 캔, 운동 끝나고 시리얼 30g에 단백질 보충제 한 잔, 그리고 저녁에 치트 음료 마시고 일반식의 닭가슴살 100g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하루 평균 2300에서 2500칼로리 정도 된다고 하네요. 5일 동안 박진영 씨 루틴대로는 아니지만 박진영 씨 루틴에서 좋은 것만 쏙쏙 배워서 제 루틴에 적용시켜 봤는데요. 과연 체지방률은 떨어졌을지 인바디 재보겠습니다. 몸무게는 1.5kg 빠졌고 골격근량이 1kg 빠졌네요. 에헤이, 더군다나 체지방률은 0.6%나 올랐네요. 아하, 이런. 몸무게랑 골격근량은 늘리면서 체지방률은 떨어뜨리는 게 제 다이어트 목표인데 이번 주도 완전 거꾸로 됐네요. 헤헤이, 이번 주도 조졌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번 다이어트에서 얻어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일단 이 체중계만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체중계 올라가면서 몸무게를 재보는데 숫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체지방이 아닌 골격근량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체성분 분석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이 올리브 오일이랑 당근 주스, 제가 5일 동안 올리브 오일 20ml, 당근 주스 150ml씩 새벽에 마셔봤는데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새벽에 꼭 마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시고 새벽에 뛰어다니니까 안에서 막 체지방 태우는 공장이 가동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땀 냄새가 안 나는 게 짱인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다이어트가 좀 잘 안 된 이유는 수면 부족이랑 과한 운동량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음 주는 휴식이랑 운동을 좀 조절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가락 양말 효과를 잘 못 느끼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일반 양말을 신어보니까 확실히 발가락 양말 신었을 때가 피로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할 때는 발가락 양말을 신으려고 합니다. 딸이랑 키즈카페 같은 데 갈 때만 일반 양말 신으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창피해. 이번 컨텐츠에서 얻은 3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올리브오일과 당근 주스. 2. 식사, 휴식, 운동, 3박자의 중요성. 3. 발가락 양말. 감사합니다. 지방 태우는 아저씨 치태씨였습니다.